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범죄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를 경찰이 어떤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죠? 사건이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가 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자기 눈으로 범죄 현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가 누구죠? 어떻게 사고가 났죠? 이러면서 자기들이 출동해서 적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범죄가 수사가 시작될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해요. 사실은 경찰관이 조사하는 거에 이렇게 진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고소를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의 고소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내실까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내는 경우가 있고,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고소는 변호사가 꼭 해서 잘 된다 이거보다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툼이 많거나 아주 이렇게 법률적인 주장이 강할 때는 사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할 필요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단순하고 개인적인 경우에 명확한 것들이 있죠. 내가 폭행을 당해서 다쳤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장을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셨던, 변호사를 통해서 쓰셨던, 경찰관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피해 진술을 대리인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한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으셔서 나가시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상식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고소장을 냈을 때 내가 피해 사실을 다 담아서 내실 수도 있고, 직접 내신 경우라면 경찰에 가서 접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는 나중에 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내를 받고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때는 일단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어요. 내가 상해 한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에 금이 갔어요. 아니면 얼굴 주변에 어디 부분에 금이 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내셨는데 상해 진단서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시게 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하고는 다르죠. 경찰관은 여러분들이 내셨던 간략한 고소장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냈던 다소 법률적인 고소장, 어느 것이든 간에 보고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지 하고 대충 윤곽을 잡고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범죄 피해 사실에 맞는 요소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침착하게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묻는 말에 집중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기본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경찰관이 범죄 피해 현장을 보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피해자가 맞는가? 특히 상해 사건, 사기 사건, 이 두 개를 오늘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의 경우에는 정말 그때 맞아가지고 얼굴을 다친 게 맞는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문제로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단서가 내고 뭐를 여러분들이 목격자 진술을 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피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찰관하고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까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경찰관이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피해 상황을 억지로 기억을 해서 맞춰서 진술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진술을 하시되 그기에 맞는 자료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경찰관의 신뢰를 얻으면서 정직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료는
말이 있고 여러분들의 피해 진술을 받쳐줘야 돼, 입증해야 되는 증거 자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료는 풍부할수록 좋아요. 보통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말을 할 때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면 사실 그거는 경찰관들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료들이 중요해요. 사실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자르고 나름대로 딱 이렇게 조서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지 마세요, 이거는 불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 특히 고소인으로서 출석을 하실 때는 나 고소장에 다 썼어, 변호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다 낸 것 같아, 그냥 가시지 말고 좀 더 자료를 챙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격자가 누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말을 해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정리를 하셔 가시라는 겁니다. 사실 가해자하고 달라서 피해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정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를 여러분들이 피해 진술이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처럼 뭐 대단하게 뭐를 준비를 하고 뭐 방어를 하고 이런 말보다는 딱 하나, 여러분들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굳이 기억 안 나는 거를 너무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은 하셔도 되는데 그 말을 받쳐줄 자료가 풍부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관은 여러분 편이다. 절대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경찰관은 공적인 국가기관입니다. 범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극도로 공감하거나 이런 자세가 취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해자도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찰관이 다 잘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소 사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셔야 되고, 내가 이게 범죄 피해가 될까 명확하지 아니고 좀 법률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하시면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피해자로서 여러분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받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